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완자책으로 26페이지죠. 완자책으로 26페이지 이 뉴턴 운동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지난 시간까지 우리 공부했던 거 잠깐만 정리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더 이전에 여러분들을 항상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주 사소한 거, 즉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처음 저랑 물리를 얘기했을 때 뭐 그런 거, 당연한 거, 뭐 그게 뭐 그런 거 아니겠어? 라고 하고 아주 사소하게 생각하고 스쳐 넘어가는 것들이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 그 사소한 것들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위에 더 높은 버전, 높은 문제라고 더 어려운 문제라고 해봤자 사소한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려운 문제를 형성하게 되는 거다 보니까 그 사소한 거의 소중함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특히 오늘 운동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이 운동 법칙을 이야기하다 보면 제일 처음에 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힘의 합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물체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관점에 대해서, 이 힘에 대해서, 힘의 합성에 대해서 당연하게 사소하게 여기는 그 순간 오늘 수업 말미에서는 어느 순간 꼬이게 되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물리적인 값을 얘기할 때 뒤에 항상 단위를 꼭 붙여버릇하는 연습을 하시고 자기가 이야기한 그 값이라는 게 단위를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물리량을 뜻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가끔 물어봅니다. 문제에서 가속도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5예요 이렇게 답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가속도가 5예요 라고 답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5가 위치상의 5를 나타내는 건지 즉 변위의 5인지 속도의 5인지 가속도의 5인지를 여러분들이 망각해버리고 대답을 해버리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속도를 물어본 거하고 가속도를 물어본 거하고 다 숫자로만 대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꼬이게 되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돼요. 또 이따 힘에 대해서 운동 법칙에 이야기할 때도 또 힘을 얘기할 텐데 힘이 몇 뉴턴이니 힘이 뭐니 힘이 얼마니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또 다시 5요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그럼 가속도는 얼마야? 5요. 힘이 얼마야? 5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숫자만 뚝뚝뚝 불러버리다 보면은 숫자가 꼬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뒤에 항상 단위를 꼭 붙이시고 그 단위가 무엇을 의미했던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였는지 제발 물어보는 게 뭐였는지를 생각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안 꼬여요. 그럼 이걸 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 아주 쉽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부터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클리닉 시간에 보면 알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뭔가 대답을 했을 때 숫자만 써놓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했었는지 망각하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여러분들 물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부가 처음 시작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힘들어지고 꼬이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공부는 차분하게 기본에 충실해서 사소한 게 얼마나 소중함을 느끼고 그 사소한 게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느끼는 그 순간이 오면 여러분들은 그 누가 봐도 최상위 자리에 올랐을 수 있을 거예요. 전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잘하는 게 아니라 최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만 정리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물체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핵심은 뭐였냐? 결국은 그래프 3개를 그리는 게 지난 시간의 핵심이었어요. 그래프를 3개를 그려놓을게요, 일단은. 자, 그 다음에 그래프가 3개가 있었고,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라면, 자, 앞으로도 그래프가 또 나올 텐데, 그래프의 X축과 Y축은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난 시간에 배운 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X축이 전부 다 시간, X축이 전부 다 시간이라는 물리량을 가지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단위는 다 물리에선 기본 단위 세컨드를 쓰겠죠. 분필이 뭉툭해서 그런 건 잘 안 써지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시간. 단위는 세컨드. 자, 그 다음에 Y축이 뭐였냐에 따라서 물리량이 바뀌었는데 Y축이 위치, 단위는 미터였고요. Y축이 속도, 단위는 미터 퍼 세크였어요. 그 다음에 Y축이 누구였냐면 이번엔 가속도가 있었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약자로 시간 타임의 약자 t, 위치의 타임의 약자 t, 속도의 약자 v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부탁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쓰고 있는 저 알파벳 이름의 약자죠. 전 단위가 아니에요. 지금 쓴 거는 단위의 약자인 저 알파벳이 헷갈리면은 명확하지 않으면은 그냥 이렇게 한글로 쓰세요. 좀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들 단순한 게 가장 위대한 걸 수도 있어요. 단순하게 갑시다. 남들 보기에 보기 좋은 거, 멋있는 거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남들도요 단순하고 명확한 걸 더 잘 인식할 수도 있고요. 본인도 그게 더 인식하기가 편해요. 알았죠? 단순하게 갑시다. 자, 그러면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는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존재한다. 이때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였니? 그러면은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는 여러분들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여기는 시간이 변하는 동안에 뭐의 변화? 위치의 변화. 그래서 속도나 속력이었구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때 면적이 의미하는 거는 면적은 의미가 없었죠. 물론 좌표축 볼 수 있어요. 시간이 얼마일 때 그때 위치가 어디다 이렇게 좌표축은 볼 수 있어요. 혹은 위치가 어디일 때 그때 시간이 얼마나 흘렀다 이런 건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주어지면 이때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죠? 기울기는 시간이 변하는 거분에 속도가 변하는 거니까 이거 가속도구나.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구나. 자, 그럼 면적이 의미하는 건 뭐니? 그럼 면적은 삼각형이면 앞에 2분의 1 붙으면 되는 거고 사각형이면 2분의 1이 안 붙으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삼각형 넓이 계산할 때 제발 앞에 2분의 1 좀 붙여주세요. 꼭 여러분들 단순한 게 최고예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걸 배우잖아.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배워요. 그럼 여러분들도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써놓고 하세요. 그럼 절대 틀리지 않아요. 가끔 보면은 그런 거, 그딴 거라는 생각으로 하다가 2분의 1을 안 붙여요. 그래놓고 답이 2배가 나오니까 맞다, 깜빡했어요. 제가 2분의 1을 안 붙였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나누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깜빡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걸 실수로 인식하죠. 하지만 그 실수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겪어보면 알게 돼요. 근데 그걸 꼭 겪어보지 마시고 제가 얘기할 때 지금 고치세요. 자, 삼각형 같은 경우는 앞에 2분의 1 붙으면 되는데 2분의 1 붙여봅시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중요한 건 X축과 Y축의 곱이에요. 속도에다가 뭘 곱하는 거죠? 시간을 곱하는 거죠. 안 되면 어떻게? 플러스라고 얘기했죠. 속도는 시간이 변하는 거분에 뭐의 변화? 위치의 변화인데 여기다 다시 시간의 변화를 곱하면 위치의 변화구나. 면적은 위치의 변화예요. 위치가 아니라 위치의 변화예요. 여러분들 사소하죠? 위치와 위치의 변화. 여러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은 위치라는 용어와 위치의 변화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확실한지 아니면 저한테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 사소한 차이가 최고와 그저 그런 학생을 구분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때는 좌표값 시간이 얼마일 때 속도가 얼마다, 속도가 얼마일 때 시간이 어디다 하는 거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시간 속도 그래프는 기울기도 의미가 있고 면적도 의미가 있고 좌표값도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시간 속도 문제, 지금 전 단계 문제에서 물체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래프를 그려라. 그럼 무조건 시간 속도 그래프로 아니면 시간 위치는 시간 속도로 바꾸고 시간 가속도도 뭘로? 시간 속도로 바꾸고 해서 그래프를 그렸던 거예요. 왜? 속된 말로 가성비가 제일 높으니까. 그쵸? 그 다음 여러분들 색깔 또 바꿔볼게요. 자,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 의미 없다죠. 면적이 뭐냐? 면적이 의미 있었죠. 면적은 결국은 면적이 삼각형이건 사각형이건 사다리꼴이건 뭐건 간에 앞에 2분의 1이 붙건 안 붙건 제일 중요한 거 의미상으로는 가속도와 뭐의 곱? 시간의 곱이다. 왜? 그래프에서 면적은 X축과 Y축의 곱이니까. 또 안 되면 쓰세요. 가속도는 시간이 변하는 거분에 뭐의 변화? 속도의 변화입니다. 여기에다 시간의 변화를 곱하니까 나누기 뭐가 남아요? 속도의 변화만 남는 거죠. 여기는 델타 V 즉 뭐다? 속도의 변화다. 속도가 아니라 속도의 변화다. 꼭 의미 꼭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위 다니시기 바라고요. 뭘 물어보면 항상 단위도 꼭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가속도,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선 뭐가 기울기는 의미가 없는데 좌표값은 의미가 있고 면적은 의미가 있죠. 그럼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속도인 이 시간 속도 그래프가 근데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원래 읽을 때는 속도 시간 그래프예요. 시간 속도 그래프가 아니라 Y축부터 속도 시간 그래프라고 읽는 게 맞는데 저는 습관적으로 시간 속도라고 자꾸 불러주죠. 왜? 우리는 습관적으로 X축, Y축을 자꾸 적고 기울기 할 때도 뭐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게 편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한국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한국식으로 순서를 잡아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대로 갈게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 면적, 좌표값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죽어라고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렸어요. 시간 위치도 시간 속도로 바꿨고 시간 가속도도 시간 속도로 바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안 되면 쓰시고 그리고 해보시고 사소한 거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면 그게 그랬구나 하고 인식이 될 거고 자꾸 그려보면 여러분들 좀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그래프를 못 그리겠어요. 자,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거 그리지 말고 맨 앞에 쉬운 거 그래프 여러분들 뭐 개념학의 문제 나와 있는 거 있죠? 그 그래프 다시 그려봐. 그건 너무 쉽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려봐. 그럼 정작 못 그리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 X축, Y축 이름 좀 써라 라고 얘기했는데 X축, Y축 이름을 안 써요. 왜? 내가 그리니까 알거든. 그래놓고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너 근데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순간 당황하죠. 왜? 자기가 그린 그래프가 X축이 뭐고 Y축이 뭔지를 안 써놓으니까 자기도 몰라요. 왜 너도 모르는 행동을 왜 그렇게 가냐는 거죠. 어차피 인간은 까먹고 망각해요. 써놔요. 기록해요. 그려봐요. 그러면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하고 머릿속에서 그게 안 그려도 자동으로 떠오르고 그려지는 순간이 오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더하기 빼기 손가락 갖고 하죠. 여러분들 지금 손가락 갖고 해요? 1의 자리 더하기 1의 자리? 여러분들 제 딸도 1의 자리 더하기 1의 자리는 손가락으로 안 해요. 하지만 처음 배웠을 땐 손가락으로 했죠. 손가락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날 1의 자리를 암산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의 자리가 써봐서 알았기 때문에 암산도 되는 거고 또 10의 자리, 100의 자리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잡해지면 써보면 돼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복잡하다고 느끼는 게 어려우면 쉬운 걸 다시 기본을 지키시기 바래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따가도 오늘 왜 자꾸 이 얘기를 강조하냐, 운동 법칙을 아무리 설명을 해봐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그 사소한 걸 놓쳤기 때문이더라고요. 사소한 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소한 거에 목숨 거세요. 공부는. 그리고 제발 문제 좀 읽으세요. 문제가 무엇을 상황을 줬고 무엇을 물어보는지 상황 파악을 하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가끔 물어봅니다. 문제가 뭐 물어봐? 몰라요. 뭘 구했어? 몰라요. 그냥 했는데요. 그냥 했다. 그냥 한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는 소리는 문제를 죽어라고 안 읽는 거죠. 문제를 안 읽으면 참고로 저도 문제는 못 풀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운동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운동 법칙에서 여러분들이 매년 수업을 해보면 느끼는 건데 여러분들이 사소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제1순위 단위. 여러분들 단위 무지 헷갈려요. 자, 힘을 구해라. 답이 5예요. 5 나왔어요. 아니, 단위는 뭐야? 단위 붙여봐. 분명히 자기가 힘을 구해놓고요. 단위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힘을 구했잖아요. 그래놓고 미터 퍼 세크 제곱이요. 미터 퍼 세크요. 아니, 왜 힘을 구했으면 당연히 힘의 단위가 나와야 될 거예요. 왜 가속도와 속도의 단위가 나오냐 이거죠. 이미 머릿속에서 뭘 구하는지가 날아간 상태예요. 그리고 어떠한 숫자가 그냥 나올 뿐이에요. 이 아무 의미 없는 숫자가. 그리고 보기에 있으면 그게 답이려니 하고 고르죠. 아니면 왜 아닐까? 나는 안 되나 봐. 그러고 포기하고. 그럼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운동 법칙에서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보면 오늘 딴 건 다 잊어먹어도 좋은데 힘에 대한 용어가 나와요. 힘. 자, 힘에 대해서는요. 인간이 아주 오래전부터 왜 물체가 움직일까?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거는요. 물체가 움직이면 움직인다. 속도가 일정하면 일정하다. 속도가 변하면 변한다. 그래서 가속한다. 뭐의 흐름 속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도대체 정작 물체가 왜 움직이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인간은 하기 시작하죠. 인간은 되게 간사해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 뭐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그것만 되면 정말 소원이 없을 것 같죠?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인간은 그 다음을 생각하고 그 다음을 생각하고 그 다음을 생각해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딸 얼마 전에 닌텐도 사줬거든요. 닌텐도가 있으면 좋겠다. 자기 생일 선물도 반환할 수 있다. 뭐 크리스마스 선물도 반환할 수 있다. 다 필요 없다. 자기는 선물 안 받아도 된다 당분간. 하지만 여러분들 닌텐도를 사고 생일이 다가왔을 때 생일 선물을 바라게 되고요. 크리스마스를 때 크리스마스 선물을 바라게 됩니다. 미안하다 널 팔아먹어서. 자 어쨌거나 자 그러면은요 인간은 그래요. 자 그러면 인간은 도대체 물체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예측하고 맞췄어요. 그래프 그려서 아니면 그래프 그려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움직이냐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물체는 뭘 받았다? 힘을 받아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이야기한 힘에 대한 정의가 약간의 오류가 발생해요. 그 오류가 어디서 나왔냐고요? 아까 얘기한 그 사소한 차이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 사소한 차이에 의해서 오류가 있음을 느낀 사람은 바로 누구냐? 뉴턴이에요. 그럼 뉴턴 이전에 힘에 대한 정의가 있었지만 뉴턴이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힘에 대해서 그 오류를 수정해요. 자, 이따 얘기할게요. 그 오류가 뭐였는지는. 그 오류를 수정하고 그 오류를 수정했고 현재로서는 좀 시끄럽죠, 여러분들. 학원에 뭘 좀 공사를 하느라고 조금 시끄러워요. 이해 좀 해주세요. 그 오류를 수정했고 그 오류를 수정한 이후로는 아직까지는 힘에 대한 오류가 있어서 수정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뉴턴이란 분은 힘에 대해서 인류 최초로 정의한 분이다? 아니고 현재까지 뭔가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수정했고 인간으로서는 마지막으로 수정을 한 사람이다. 그래갖고 이분의 이름을 따서 힘의 단위는 뉴턴의 약자인 N이라고 쓰고 우리는 뭐라고 읽느냐? 뉴턴이라고 읽고 있어요. 자, 이거는 힘의 단위예요. 여러분들 힘의 단위는 1뉴턴이다. 그럼 우리랑 약속했어요. 1뉴턴이면 이 정도를 1뉴턴이라고 하자. 그럼 5뉴턴이면 이거의 몇 배? 5배에 해당하는 힘이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힘이라는 건요. 자, 뉴턴 전과 후에 뭐가 다른지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힘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힘을 얼마나 주니? 라고 했으니까 뭐가 있어요? 크기의 개념이 존재해요. 그리고 힘을 줘라 라고 하지만 우리는 또 자꾸 생각하죠. 어느 방향으로 힘을 줘야 돼?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뭐가? 방향의 개념이 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힘은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갖는 물리량이다 라는 것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힘의 단위는 N, 뉴턴이라는 단위를 쓰고요. 그 다음에 힘은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고 있는 물리량입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잠깐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힘은요. 뭐 친구랑 물건을 들어봐서 알겠지만 물건을 들고 갈 때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도와주죠. 우리말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종이 한 장도 같이 들면 편해요. 즉 내가 힘을 쓸 때 누군가가 도와주면 그렇다는 소리는 힘은 더할 수 있다는, 합쳐질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힘은 크기도 있지만 모두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라고요. 방향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에요. 그래서 힘은 크기와 방향을 모두 다 고려해서 더하고 빼셔야 돼요. 자, 수평면 위에 어떠한 물체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사소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멘탈이 날아가는 수가 생겨요. 자, 물체가 있다. 자, 그럼 우린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라면 물체는 크기, 모양, 생명체, 무생명체 뭐 다 집어치우고 뭐는 가지고 있다. 공통적으로 질량을 가지고 있다. 자, 질량의 뭐 이름은 영문으로 약자로 뭐 매스의 약자로 M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제가 뭐라 했죠? 이름의 약자는 니들 마음이야.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K라고 쓰든지 Z라고 쓰든지 뭐 여기다가 몰라라고 쓰든지 니네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딴 건 몰라도 여러분들 지켜줘야겠죠? 질량의 단위는, 자, 질량의 기본 단위 뭐 쓰기로 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누누이 얘기했었죠? 질량의 기본 단위는 많은 질량의 단위 중에 킬로그램을 기본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물체에 힘이 작용합니다. 어떠한 물체가 이 방향으로.
자, 힘은 보통 알파벳으로 표시할 때 힘, 포스의 약자로 이렇게 F라고 많이 써요. 자, F1이라는 힘이 작용했다고 칩시다. 자, 그리고 또 누군가가 또 이 물체를 F2라는 힘으로 줬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죠? 힘을 표시할 때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하는데 화살표의 시작점이 물체에 어디에 작용을 했으며 끝점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을 했으며 그래서 이 화살표의 길이를 여러분들 힘의 크기에 비례하게 화살표를 긋니다 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도 사소한 거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안 되면 저한테 얘기하시고. 자, 그러면 F1이라는 힘하고 F2라는 힘은 같은 방향으로 작용을 했어요. 자, 힘의 크기 한번 표시해 볼게요. 여기 화살표가 조금 짧으니까 얘를 5N이라고 해볼게요. F1을. F2를 화살표가 조금 더 기니까 8N이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럼 질량이 받은 힘의 크기와 방향을 쓰세요. 그러면 일단 둘은 어차피 합쳐져 봤자 노란색으로, 즉 물체의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을 하겠죠. 왜? 같은 방향이니까. 그리고 F1에 해당하는 크기와 F2에 해당하는 크기를 더하면 되죠. 그럼 얼마? 5N에다가 더하기 8N을 더해 주시면 되니까는 합이 몇 뉴턴? 13N이라는 힘이 오른쪽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속 그러죠? 뭐 저런 걸 뭐 나한테 뭐 쉽지 않나 저 정도면? 맞아요, 쉬워요. 자, 그런데 자, 잘 보세요. 또 이따가 지금은 괜찮아. 이따가 문제 보면 여러분들이 방금 얘기한 게 멘탈이 날아가서 문제지. 자, 이번에는요. 옆에다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똑같은 상황의 물체가 있는데 자, 역시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어요. 자, 이 질량을 가진 물체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힘이 5N, 왼쪽으로 힘이 3N이 작용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자, 힘을 우리는 합치는 거죠. 이렇게 힘을 합치는 거를 합력이라 그래요. 힘을 합치세요. 합력을 계산하세요. 그래서 합력이라는 걸 계산합니다. 합력. 그래서 합력이 얼마? 합력이 아까 전에 예시는 13N입니다.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13N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 뿐이에요. 자, 그럼 합력이란 용어 대신에 알짜힘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순수한 우리말로 알짜힘. 아따 시끄럽네. 자, 알짜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아따 시끄럽네. 그러니까 사투리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제 뭐랄까 그냥 저만의 추임새일 뿐이에요. 제가 사투리를 잘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사투리를 뭐 이렇게 이것저것 막 쓰다 보니까는 뭐 사투리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 재밌자고 한 번씩 넣어보는 말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알짜힘 혹은 합력 혹은 힘을 합쳐라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합력은 크기는 13N입니다. 알짜힘은 13N입니다. 방향은 어느 쪽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오른쪽 방향으로 13N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방향을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선언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럼 얘는 플러스 13N입니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는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선언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때 힘을 F1, 이때 힘을 F2라 그러면 F 표현상으로 합력을 계산해라. 그럼 F1 더하기 F2 이렇게 써주게 돼요. 그런데 F1도 그렇고 F2도 그렇고 방향이 있으니까 방향 있는 물리량을 저렇게 화살표로 표시하게 돼요. 그럼 이건 뭘 뜻하는 거냐? F1과 F2를 더해라 라는 건데 자,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선언할게요. 그러면 F1은 5N인데 플러스 방향이니까 써보면 플러스 5N이라는 소리예요. 더하기 자, 근데 3N은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3N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합이 몇 뉴턴? 합이 플러스 2N이 되는데 이건 뭘 뜻하느냐? 둘을 합쳤더니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둘의 방향이 반대이면 빼줄 거예요. 어디서 어디를 빼요?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값을 빼세요. 그리고 방향은 어느 쪽으로 유지해 주시면 되느냐? 큰 거 방향으로 방향을 유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2N. 그런데 그 큰 거 방향이라는 게 결국은 플러스 방향일 뿐이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2N입니다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힘은요 방향이 같으면 더해주면 되고 방향이 반대이면 빼주면 되고 방향은 힘이 큰 결론은 제일 큰 쪽 방향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힘이 2개이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3개, 4개, 5개, 6개가 되는 여러분들은 신경 쓰지 말고
더하고 빼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물리학 1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 1에서는 힘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더하고 빼기를 해라 그러면은 나란한 방향으로, 즉 평행한 방향으로만 힘이 작용하니까 그런 방향이 플러스 방향 아니면 마이너스 방향만 존재하니까 더하거나 플러스 방향이면 하나 반대 방향이면 빼주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계산은 안 시키지만 만약인데 어떤 물체가 힘을 받는데 어떤 물체가 힘을 받는데 이쪽 방향으로도 힘을 받고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도 힘을 받는다. 선생님, 이거는 힘의 방향이 나란하지가 않네요. 그래도 더할 수 있나요? 네, 더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계산은 안 시켜요. 물리학 1에서는. 대신 얘네들은 이쪽 방향의 힘, 이쪽 방향의 힘이니까 혹시 중학교 때 기억나요? 평행사변형법 이용해서 두 개 갖다 놓고 합치면 되는 거. 그래서 요 방향, 새로운 힘 F, 요게 합력이 되는데 요 방향으로 이 물체는 힘을 받는 겁니다. 라고. 자, 그러면 합력을 계산하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여기서 보세요. 이 물체는 분명히 F1, F2라는 두 개의 힘이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물체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예측해봐라. 그럼 중요한 건 F1이 존재하고 F2가 존재하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실질적으로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의 크기의 힘을 받냐가 중요한 거죠. 이거 두 개 있는 건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둘이 합쳐졌을 때 어느 방향이며 얼만큼의 크기를 갖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물체가 힘을 받아서 어떻게 될 건지 라고 판단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물체가 힘이 있으면 어느 힘이 있다는 걸 다 표시하세요. 그리고 그 힘들을 다 합치세요. 그리고 합쳐진 방향과 크기가 있겠죠? 그럼 결국은 그 물체는 그 방향으로 그만큼의 힘을 받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가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물체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물체가 어떻게 될 건지를 따지려면, 힘을 어떻게 받았냐를 따지려면 힘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여러분들 뭘 계산하셔야 돼요? 합력, 즉 알짜임이라는 걸 계산하시고, 그래서 알짜임의 크기와 방향대로만 물체를 어떻게 될 거다라고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럼 합력을 구하려면 당연히 뭘 알아야 돼요? 힘이 어떻게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이 참 웃긴 게, 자, 힘을 여기 있는 걸 다 더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얘기하기 쉬워요. 그런데 똑같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자, 물체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 방향으로 힘이 F1이 있는 걸 알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이 방향으로 합력이 존재한다는 거를 알아냈어요. 이건 어떻게 알아내는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실질적으로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이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힘의 방향과 크기는 얘예요. F1이라는 걸 알아요. 자, 그런데 F2라는 게 존재하는 건 알겠는데 그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랑 더했을 때 얘가 나오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럼 거꾸로 하시면 돼요, 상황을. 아시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나중에 이제 문제를 보다 보면 알 텐데, 여러분들이 힘이 주어지고 그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을 구해라. 그거는 잘해요. 그런데 합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물체에는 힘이 두 종류가 있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알려줘요.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잘 못해요, 이거를. 혹은 합력이 이 방향이 있대요. 근데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합력이 곧 물체에 작용한 힘이 되는 거고. 합력이 이 방향이래요. 그런데 물체에 작용한 힘이 이 방향이 있대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합력은 이 방향인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이 방향의 힘이 있대요. 그럼 이 결론이 맞으려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죠. 이쪽 방향으로 힘이 더 있었다. 그런데 합쳤더니 이 방향의 힘이 나온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합쳤을 때 뭐가 됐다? 그러면 이 합친 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이렇게 거꾸로도 역산이 가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한번 좀 문제 풀다 보면 요거 많이 놓쳐요. 자, 그럼 선생님
저희가 나중에 학교에서 수업을 해보면 이럴 거예요. 학교 선생님은 이 부분을 되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는데 선생님은 지금 현재 29분 56초, 즉 30분째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물론 앞에서 지난 시간 했던 거 했으니까 그거 제외할게요. 한 20분? 20분 동안 힘 얘기만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왜 내가 자꾸 힘 이러면서 힘에 뭐 이 단순한 더하기 빼기, 그런데 이 거꾸로도 가는 알짜임, 합력을 알면은 힘이 뭐 있는지도 판단해 봐라 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안 돼서 문제를 못 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그 얘기했죠. 단위 좀 붙이라고. 맞아요. 또 숫자가 이렇게 넘나들다 보면 이렇게 3, 5 이렇게 써놓으면은 저게 힘에 다닌 힘인지 가속도를 표시한 건지 뭐 뭘 표시한 건지 여러분들 나중에 난리가 나요 이제는. 왜? 지난 시간까지는 끼케어 단위가 몇 개가 없는데 이제 막 늘거든 점점.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막 폭발해요 이제. 그럼 이제는 물리가 내가 갈 길이 아닌가 봐. 그러고 인생의 물리를 놔야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화학도 하나 놓겠죠. 그러다 보면 과학도 하나 놓을 거고, 그러다 보면 수학도 하나 놓을 거고, 그러다 보면 뭐도 하나 놓을 거고, 뭐도 하나 놓을 거고.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꼬맹이들, 즉 어린 학생들한테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야지 그러면 애들한테 네 그러고 대답을 해요. 뭐 서울대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예시를 들자면 중학생쯤 되잖아요. 서울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아하하하하하 뭔가 약간 거리가 있는 듯한, 나하고 약간의 별개의 공간인 듯한 생각을 갖기 시작해요. 고등학생한테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 거긴 됐고요. 이미 꿈을 접었어요. 미안해요. 거기가 꿈이라는 건 아닌데 이미 자기네 머릿속에서 거기는 내가 갈 길이 아니야 라고 규정 져버리죠. 왜?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공부를 안 한 것도 있겠지만 공부를 했어도 성적이 안 나오는 게 그 사소한 거를 자꾸 놓쳐서 그래요. 사소한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제가 아마 옆에서 보다 보면은 이게 기억니은 디귿에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밑줄 긋고 그런 것까지도 잔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사소한 거 맞아요. 그 사소한 거. 그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실수를 유발하냐 유발하지 않느냐가 결정될 수도 있어요. 됐죠? 안타까워서 여러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 오늘 좀 잔소리가 길었네요. 자, 그러면은 힘에 대해서 배웠죠. 자, 그러고선 여러분들 책에는요 순서를 조금 바꿀게요.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그래놓고 뒷장 한번 넘겨보면 보이겠지만 뉴턴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해서 총 뉴턴 제3법칙까지 나와요. 자, 그런데 저 뉴턴 법칙이라는 거는요 결국은요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저걸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결국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랑 이제 수업을 해보면 결국은 알파벳 3개가 나와요. F는 F 써놓고 눈이 너무 마음이 급했다. F는 M 곱하기 A 라는 저 등호 하나를 좌우로 연결된 알파벳 꼴랑 3개짜리가 나와요. 저 알파벳 꼴랑 3개가 여러분들 이 힘의 단원을 결정져 줄 거고 결국은 역학에서 한 획을 긋게 돼요. 자, M 이거 단위 아니에요. 이름의 약자들이에요. 이거 뭐예요? 질량이죠. 질량의 약자예요. 단위 못 쓰죠? 질량 킬로그램 쓰는 게 맞죠? 자, 이거 왜 나왔는지 이따 얘기할게요. 이거 A 뭐예요? 이거 가속도예요. 단위 뭐예요?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여러분들 제발 미터 퍼 세크랑 미터 퍼 세크 제곱은 좀 구분합시다. 제발. 왜? 단어를 오죽 안 불러버릇하니까 입에서 나오다가도 흐지부지. 단위가 뭐야? 미터 이렇게 하고 넘어가죠.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이렇게 하고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왜? 자신이 없거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자신 없어도 떠드세요. 그래서 잘못된 거 있으면 찾아서 고치세요. 오늘 고칠래요? 시험 보고 고칠래요? 시험 보고 고친다는 소리는 뭔 뜻인지 알죠? 여러분들 제가 사용하는 속담 중에서 부정적인 의미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속담이 하나 있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여러분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뜻은 뭐죠? 아, 저 바보 새끼 소 잃어버리고 나서 이제야 외양간 고치는 저 바보, 이런 뜻이죠. 그런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소를 잃어버렸어요. 소의 소중함을 알았죠. 지금이라도 외양간을 고쳤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소가 생기면 이 소는 이제 못 도망가요. 왜? 외양간을 고쳤으니까. 그런데 소 잃었어요. 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필요 없어요. 외양간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안 고쳐요. 다음에 기회라는 게 와요. 그래서 소가 생겼어요. 하지만 이 소 또 잃어버리겠네요. 왜? 외양간을 안 고쳤으니까. 여러분들, 모르겠으면 오늘 고치세요. 시험 봤어요? 그때 몰랐어요. 고치세요. 그럼 다음엔 안 틀려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중간고사가 끝은 아니잖아요. 기말고사가 있어요. 수능이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가끔 하는 행동 중에 시험 보자마자 시험 틀렸다고 벅벅 거버리고 막 꾸기고 찢고, 이게 시험지에 대한 예의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시험지를 잘 봤던 못 봤던 한 고등학교 내내, 지금 1학년 지났으니까 2학년이죠. 중간고사부터 해갖고 자꾸 모아보세요. 여러분들 노트 필기했던 거 버리지 말고 모아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책 꽂이 그 정도 꽂을 여력은 돼요. 쓸데없는 거 꽂지 말고. 그렇게 그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해 보시면 소중해서 아까워서 내가 다시 확인하고, 즉 외양간 고치기는 행동을 할 거예요. 그럼 그렇게 쌓여가면 여러분들 나중엔 절대 안 틀립니다. 자, 다시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했어요. 그래서 F가 바로 뭐예요? 힘이에요. 힘의 단위 뭐예요? N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자? 뉴턴이라고 읽자. 자, 그러면 쌤, 질량 저 알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 들었어요. 가속도 저 알아요. 아, 그러면 질량과 가속도를 곱하면 힘이구나. 이거예요. 뉴턴 법칙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럼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죠. 지난 시간에 가속도가 망각이 되면, 즉 가속도라는 소를 잃어버렸다면 이제 힘이라는 소도 잃어버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가속도란 소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오늘 외양간 고칩시다. 이 수업을 듣는 순간 가속도가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들, 제가 미리 나와서 아니면 수업 끝나고 밤늦게까지 남아서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수업은 한번 지나가면 끝이지만 영상은 다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영상만 다시 보는 건 전혀 의미가 없죠. 왜? 모르는 걸 확인했으면 그게 맞는지 다시 클리닉 시간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클리닉 시간에 만약에 제가 자리에 없다, 안타깝게도 제가 클리닉 시간을 온전하게 다 여러분들하고만 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를 도와주시는 저희 튜터쌤들이 들어오죠. 이 튜터쌤들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기 때문에 제 스타일대로 가요. 그쵸? 뭐 물론 가끔 아닌 알바생, 저기 튜터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제가 봤을 때 괜찮으니까 제 클리닉 시간에 넣는 거죠. 그럼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바지끄댕이 잡고 물어보세요. 제발 부탁인데. 그래도 안 되면 저 찾아오시고, 알았죠? 뭐 클리닉 시간에 제가 있으니까 어디 안 가니까. 근데 저는 이제 클리닉 시간에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이제 그 순서 맞춰주고 하는 거 하다 보니까는 질문을 조금 덜 받을 수도 있으니까 클리닉 선생님 같이 있으니까 꼭 클리닉 선생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제가 못하는 건 못한다,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저 1법칙, 2법칙, 3법칙이 뭔데 이게 다 뭐 어쩌라는 거냐? 자, 여러분들, 저랑 지금 벌써 38분째니까 간략하게 F는 MA가 어떻게 나온 건지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이번 시간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갈게요. 영상을 40분에서 1시간 사이로 끊어야지, 안 그러면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기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정해있냐?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물체가 움직일까요? 왜?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생각했어요. 평면 위에 여기 축구공이 있어요. 질량 m을 가지는. 자, 이 축구공을 죄송해요. 제가 축구를 잘 몰라요. 축구를 그다지 썩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다리를 다쳐가지고 다리 다친 이후로 공 차는 걸 안 좋아하는데, 제가 그래도 아는 축구 선수 하나는 있습니다. 메시라고. 아, 메시는 다들 알더라고요. 재밌는 사실 알려줄까요?
메시 얼굴을 잘 몰라요, 제가. 하지만 이름은 알아요. 예전에 뭐 드라마에서 메시 좋아하세요? 뭐 이런 드라마가 하나 있었고 저희 집사람이 꽤 좋아하는 드라마인데 그래서 잘 알아요. 자, 메시라는 사람이 와서 메시를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메시를 단순화시켜 볼게요. 자, 이게 메시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메시라는 사람이 메시라는 사람이 와서 정지되어 있던 공을 발로 찹니다. 빵! 그랬더니 공이 움직이죠. 그랬더니 아리스토텔레스 사람이 얘기합니다. 자, 메시라는 사람이 이 방향으로 힘을 줬더니 물체는 힘을 받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 역시 위대해.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형은. 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물체는 힘을 받으면 힘을 받은 방향으로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게 맞다라고. 자, 물론 뉴턴이라는 분이 정말 이거 지금부터 얘기할 걸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 전에 누군가가 생각했던 거를 뉴턴이라는 사람이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집대성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건지 그건 역사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건 역사 뭐 어떻게 되는 건지는 뭐 모르겠는데 하지만 책상에는 뉴턴이라는 사람이 한 걸로 되어 있으니 우리는 교과서상처럼 얘기합시다. 근데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 상황을 잘 봤더니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 자, 바로 뭐냐? 움직인다. 자, 그거 좀 이따 할게요. 자, 처음에 정지되어 있던 공이 힘을 줬더니 힘을 준 방향으로 속도를 가지고 뭐 했어요? 움직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힘을 줬으니까 움직였다라는 말을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다음이 문제예요. 자, 여기. 자, 이 다음 상황. 공 있고 발로 찼어요. 발로 차는 동안에는 발이 힘을 줬으니까 힘을 준 방향으로 가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공이 질량 m을 가진 공이 어디? 골대를 향해서 날아갑니다. 하고 날아가죠. 근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요. 공 움직이죠. 그렇잖아. 움직여. 날아가잖아. 상상이 되죠? 골키퍼를 향해서 공이 쭉 날아가는 그 모습. 내가 차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라? 공이 움직이네? 그럼 거꾸로 생각해봐요. 힘을 줘서 힘을 준 방향으로 움직인다. 거꾸로 얘기하면 움직이려면 뭘 받고 있어야 된다? 힘을 받고 있어야 된다잖아. 근데 뭐가 힘을 주는 거지 이 상황에선?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중력이요. 좋아. 중력이 작용하는 건 좋아. 그럼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이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이는 건 설명이 되지. 하지만 물체가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뭘로 설명할 거야? 라고. 물음표, 퀘스천, 빵. 그래서 뉴턴이라는 사람은 우리 물리하는 사람들은요 확실해요. 확실한 데서부터 다시 하자. 즉 내가 뭘 모르겠으면 그거 몰라 좋아. 하지만 여기서 내가 뭘 확실하게 아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하자요. 자, 그래서 여기로 다시 갑니다.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요 하나 간과하고 넘어간 게 있어요. 여러분들 움직인다는요 다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정지 상태하고, 그러니까 물체는 정지 상태하고 움직이는 상태로 나눌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리고 움직이는 상태는 다시 빠르다 느리다로 나눌 수가 있었고, 또 이러다 보니까 또 뭐로 나눌 수가 있죠? 물체는 등속도냐 등속도가 아니냐로 나눌 수도 있어요. 즉 등속도가 아니라는 소리는 뭐예요?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변하는 거죠. 그거 뭐예요? 가속도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요 움직인다라는 게 등속도로 움직이는 거하고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 그 둘을 그냥 하나로 묶어버린 오류를 발생한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힘을 받는 동안에는 정지 상태에서 속도 V가 됐죠. 뭐가 흘러가는 동안에?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속도가 변해. 힘을 받았더니 힘을 받았더니 뭐 한 거예요? 가속했네. 힘을 받아서 가속했다예요. 그럼 힘을 많이 주면 가속도가 크겠네. 힘을 적게 주면 가속도가 적겠네. 그럼 여기는 어떻게 설명할까? 힘이 없죠.
힘이 없으면 자, 힘을 주면 가속 운동을 하니까 힘이 없으면 가속 운동만 안 하면 되는 거잖아. 가속도가 0이면 되는 거잖아. 가속도가 0이라는 건 뭐예요? 등속도. 즉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으면 등속도, 가속도 0이죠. 정지 상태에 있던 물체가 계속 정지해 있으면 역시 속도가 0으로 등속도, 역시 가속도가 0이죠. 아, 얘는 등속도면 말이 되는구나. 그럼 정지했던 물체는 힘을 안 받았으면 안 움직이는 거는 역시 등속도구나. 속도가 0으로. 그럼 말이 되죠. 아,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서 결론, 뉴턴이라는 사람은 물체가 힘을 받으면 물체는 가속한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잘 생각해 보세요. 힘을 많이 주면 당연히 가속도도 커지고 힘을 적게 주면 가속도도 작아지니까 비례한다. 맞아요. 그런데 같은 힘을 줘도 질량이 크면 가속이 잘 안 돼요. 속도가 잘 안 늘어나고 같은 힘을 줬을 때 질량이 작으면 가속도가 빠르게 되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MA 즉 무슨 말이냐? 힘은 가속도에 비례하는 거 맞고 가속도도 힘에 비례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질량하고 가속도는요 역수관계에 성립한다. 즉 이게 일정할 때 얘가 커지면 얘가 줄어들어야 되고 얘가 작으면 같은 힘일 때 얘가 커지는구나. 아, 서로 반대구나. 반대 그래프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순서를 바꿨어요. 제가 뭐부터 얘기한 거냐? 여러분들 어디로 넘어가느냐? 여러분들 29페이지 가보세요. 페이지 29페이지. 자,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페이지 29페이지 가시면 자, 써있기는 뭐라고 써있어요? 뉴턴 제2법칙. 자, 뉴턴 제2법칙이라고 되어 있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 얘는 가속도, 별칭이 뭐냐면 가속도 법칙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F는 힘을 받은 물체는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나타낸다 라는 거고, 자, 방향, 질량은 방향이 없지만 가속도는 방향이 있어요. 그리고 힘에도 방향이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수평면 위에 어떤 물체가 놓여 있는데 이 물체가 이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힘 받은 방향으로 가속도 운동을 할 거다. 혹은 이 방향으로 가속도, 잘 들어보세요. 가속도를 하고 있는 물체는 그 가속되는 방향으로 뭘 받고 있었어야 된다? 힘을 받고 있었어야 된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얘기하는 동안에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는 얘기 안 했어요. 잘 보세요. 물체가 이 방향으로 속도 V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속도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줬더니 같은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겼죠. 그럼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그래프를 그리면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속도도 플러스, 가속도도 플러스니까 증가하기만 하면 되죠. 또 힘이 일정하면 질량도 일정하니까 가속도도 일정해야 되고 등가속 운동일 테고. 자, 그런데 만약에 물체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 방향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편의상 그냥 이쪽을 플러스로 선언해 볼게요. 이번에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시간 속도 그래프를 보면 속도는 플러스죠. V로. 근데 가속도가 우리 이쪽으로 선언하기로 한 거예요. 플러스 방향을. 힘의 방향을 반대로 받으니까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 받으니까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되면 돼요. 얘는 어느 순간 가다가 멈추고 뒤로 빨라지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실 거,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힘은 뭘까요? 이 물체에 작용한 합력, 즉 알자 힘이에요. 알자 힘이에요. 실제로 물체가 이 힘이 하나만 있느냐? 여러 개의 힘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결론은 이 하나의 힘하고 같은 효과입니다. 라는 그 알자 힘의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하는 거고요. 어떤 물체가 가속 운동을 한다는 소리는 그 방향으로 알자 힘이 존재한다. 그 크기는 요 알파벳의 F는 MA 관계식 따라가면 그만인 거고, 여기서 구한 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글씨 쓰기 이쪽으로 할게요. 얘는 결국은 알자 힘이에요. 즉 함력이라는 거예요.
그 물체에 작용한 모든 힘을 합쳤을 때 할게요. 그러면 가속도가 이 방향이면 모르긴 몰라도 합력은 이 방향으로 있겠구나. 힘이 합력이 이 방향이면 가속도는 모르긴 몰라도 이 방향으로 되겠구나. 그런데 제발 부탁인데 속도의 방향이 어딘가 하고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을 따지는 거하고는 별개 문제라는 거. 알았죠? 속도의 방향하고는 별개 문제예요. 그래서 속도 방향 따져서 증가할지 감소할지 따지는 것뿐이에요. 됐죠? 힘과 가속도의 관계만 둘의 방향이 같은 것뿐이에요. 속도의 방향은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일단 벌써 50분이네요.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잠깐 하고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1법칙, 2법칙 얘기하고 문제 예제 좀 같이 풀어볼게요. 같이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